네. 요즘 독서가 되기, 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20년 넘게 23년 동안 출판사 발행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시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음, 한 뭐 시 한 편이 좋아서, 네. 시 한 편이 좋아서,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출판사가 됐는지. 네. 네. 시 한 편이 좋아서 출판사를 사버렸어요. 욕심나서 산 게 아니라 시화시학사가 문 닫는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뭐 그 회사가 문 닫는 거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서정 씨를 그런 어떤 뭐 사상, 뭐 어떤 철학 이런 걸 전파하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뭐라 그러죠? 어떤 권력? 시인들이 뭐 그런 영향력이 꽤 심했을 때예요. 지금은 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SNS, 예. 아무튼 그래서 시 한 편에 반해서 그 시집을 사서 50명 또 100명 이렇게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선물이 어디 있나 그래서 계속 그걸 하다가 그 출판사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서정시가 다 망하는 줄 알고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가 반달이라는 시예요. 지금도 이제 평창을 이렇게 가면서 반달을 보면 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반달을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은 지상에 보이고 반은 천상에 보인다. 반은 내가 보고 반은 내가 본다. 둘이서 완성하는 하늘의 마음꽃 한 송이. 이 시를 보고요. 이분이 이제 이성선 선생님이에요. 이 시를 알고 나서 온 사물들이 다 이 제가 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시 한 편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시 한 편으로 인해서 제가 개안이 된 거죠. 네. 달을 그냥 보지 않게 되고 사물이 전부 그야말로 뭐 시가 내게로 왔다 그 말처럼 시가 내게로 와서 모든 사물이 다 보면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경험을 하고 이 시를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이 시 출판사를 사게 됐죠. 3년을 도왔어요. 전에는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개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화시학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간지에 시인들이 등단이 되는 그런 발표하는 곳인데 거기 그거를 낼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대한교육보험에 제가 유니폼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인이 저를 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더러 목표가 있는 저 표적이 된 거예요. 뭐냐면 대한교육보험 그 제일 높으신 분을 만나면 자기네 회사 얘기를 해주고 광고를 좀 따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보문고, 교보생명 거기에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장사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제가 하겠냐고. 그리고 저는 그 어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삶을 배우고 있는 제자지, 그분을 한테 내가 어떤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부탁을 오히려 하시면 내가 들어야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그분을, 어,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받고, 그게 또 다 돈,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는 저를 인정하고 저한테 정말 너무나 귀인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그분 곁에 있게 된다면 그분한테 부탁은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워낙 훌륭하시고 워낙 가장 부자고 막 뭐 다 뭐가 뭐든지 가장이잖아. 가장 가장 가장.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만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만 만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삶을 배우고 그분한테 심부름꾼. 말하자면 그분이 필요한 거는 제가 다 도와드리는 헬퍼 역할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광고를 부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시인 아니라 무슨 최고의 작가를 만들어 준다 그래도, 그건 뭐, 만드는 건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할 수는 없고, 관계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 무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드는데요? 그랬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00만 원씩 든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강남 아줌마니까 그 시즌별로 옷 한 벌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옷이나 자켓 하나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뭐 병원을 광고할 일도 아니고, 제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무직이죠. 유니폼 회사밖에 안 하는데 유니폼 회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화적인 그 좋은 자연 캠페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연 캠페인을 광고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으니까요. 거의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개간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잡지에 이제 자연 광고를 실으면서 저는 3년 동안 이제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된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하다가 그렇게 도와줘도 이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제 1년에 4번 만나는 거죠. 그 후원금 드리려고 직접 만났어요. 뭐 어디 보내고 그러지 않고. 그럼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밥을 먹다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밥상에 엎어져서. 그거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저를 만나면 그동안 이 발간한 시집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자는 동안 앉아갖고 저는 시를 먹었어요. 그분은 드시고. 그래서 이제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피곤하시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시를 그 인터넷에 올려서 시, 아, 그걸 뭐라 그래? 아유,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기 인터넷 그 주소를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전시부터 다. 그거 입력하느라고 밤을 새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콘텐츠 만드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더니 사실은 그러면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또 그것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이면 된대요. 지금 현재 이제 3억이 좀 넘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이죠.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의논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오늘은 뭐 그래서 뭐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드리고 뭐 밥 먹는데 자버리더라고.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안 됐네. 그래서 그런데 나보고 출판사를 사래. 3천만 원이래. 그랬더니 그거 좋지. 그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한 주범은 저희 남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딱 어울리니까 그거 해. 그래서 아유, 근데 내가 무슨 책을 본 사람도 아니고, 나 딴따란 거 알잖아. 나 음대 나왔는데 무슨 책을 해. 책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아유, 못해.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 달에 500만 원씩만 써.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나는 그게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 너무 그래? 내가 어울려? 그랬더니 어울린대요. 그래서 신랑 말을 또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저 그거 제가 저보고 하래요. 우리 신랑이 그랬더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천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또 바로 가격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해서 이제 발행인이 졸지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책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책은 안 읽었어요. 고백합니다. 저 책 읽기 싫더라고요. 시집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책 안 읽었어요. 언제부터 읽었냐면요. 원고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읽고 편집장이 다 읽었어요. 그때 당시 현암사라는 출판사가 엄청 좋은 출판사인데 그 좋은 출판사에서 부편집장 된 친구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와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 나올 때마다 이게 아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막 너무 신나고 너무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나게 해갖고 350종 더 지금은 아마 400종 넘을 거예요. 제가 막 했잖아요. 통장에서 꽃감 빼오듯이 다 기획 출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 그러면 언제부터 책을 읽었냐? 어렵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한탄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안 되겠다. 책을 읽고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부터 미친 듯이 책을 읽는데요.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얘 왜 이렇게 떠들지? 책에 너무너무 그, 제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딱 봤는데요. 뭐, 스웨덴에서 책 읽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해갖고 각 유명하고 박사, 교수님, 또 무슨 오피니언 리더들 뭐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전부 책 얘기예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제 읽는 방식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독서법을 알 이유가 없어요. 제 독서법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오픈 채팅방에서 다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돌아갈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책을 딱 파고 들면은 음, 막
책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를 만난 것보다 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핵심만 쫓아가니까는요. 완전 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책도 되게 빨리 읽어요. 왜냐면 그냥 자꾸 보니까 속독이 저절로 돼요. 아, 속독이라는 걸 해갖고 빨리 볼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니까 책이 빨리빨리 읽혀가 눈으로 읽히고 막 빨리 읽히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빨라요. 근데 제가 진짜 배울 책은요, 일부러 빨리 안 읽습니다. 그 행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완전히 제 거화해서 저의 거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제 안에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하거나 또는 아예 제 기획이 생겨버리고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제가 지금 막 전진하고 있는 이 고속 행진이 전부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만족하니까 굳이 근데 하도 어제도 보이고 그저께도 보이고 유튜브에서 자꾸 저한테 그게 뜨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주에서 읽어봐. 봐봐. 보란 말이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1.5배의 속도로 돌려놓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 듣는 거죠. 왜냐면 내용을 알고 싶지, 지혜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1.5배로 확 돌려가지고 한 14분짜리를 하니까 금방 읽잖아요. 보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주에서. 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까 또 다른 독서법에 신경 쓰지 마. 이래갖고 최고의 독서법을 저를 보게 한 거예요. 네, 서울대 엄청난 그 박사님, 서울대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또 다른 학교 석좌 교수로 가 계신 분이 이제 얘기한 건데 스웨덴 독서법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을 모집해서 그 책에 대해서 막 대충 설 읽고 토론하고 뭐 1장은 너, 2장은 너, 3장은 너 한 네다섯 명만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럴 것 같아. 그리고 다 읽고 와서 또 발표하고 그걸 또 심층 또 토론을 한대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길이 바쁜데. 그리고 저희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오픈 채팅방에서 저는 이미 천일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일주일에 한 번 피드백을 서로 합니다. 자기의 공유하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스웨덴 독서법을 아주 빠르게 속도로 엑기스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64세에 6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안 부끄럽습니다. 그 이상으로 열심히 실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 부끄럽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초등학교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가장 글씨가 크고 가장 어, 글씨가 크니까 당연히 양이 적죠. 그 다음에 읽어보니 너무너무 쉬운 책부터 읽었습니다. 잠깐이면 읽는 책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막 책 두껍게 하려고 하드커버 해놓고, 예? 그리고 시크릿 있잖아요, 시크릿. 그거 되게 글씨 크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주제도 너무 쉽잖아요. 그거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죠. 한 2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책, 이따만 두꺼운 책,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뭐 이런 책 있죠, 하나.
제목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아실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책. 거기에 있는 모든 정의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한 권의 책으로 다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예를 들어서 조율이다. 아니, 쉽게 얘기하기. 조율은 또 다들 좀 어려워하시니까 결단이다. 결심이다. 이러면 그 결단이라는 거를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관점식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 200권 정도 읽으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다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뭐, 시간이 남고, 재밌게 살고 싶고, 그게 행복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모여서 책을 우르르 읽고, 예, 한번 후루룩 훑고, 뭐 막 토론하고, 뭐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또 나눔하고, 또 다시 따로 읽고, 또 모여서 또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저는 그럴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왜 읽냐면, 그죠? 책을 왜 읽냐면은 딱 그겁니다.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 삶이 풍요롭고, 인격으로도 풍요롭고, 경제력으로도 풍요롭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나고, 물론 줌 있는 세상이니까 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줌도 시간이에요. 한번 모여서 얘기하면 막 2시간도 금방 갑니다. 예.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귀하고 없어서 제 독서법을 봤을 때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제 생활하고 딱 비교하면서 거기서 저를 완전히, 네, 새롭게 리뉴얼합니다. 거기에 마음에 들고 줄춘돼서는 바로 제 걸로 다 만들어 흡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실행. 저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읽는 걸로 거의 끝나거든요. 네, 읽는 걸로 끝나가지고는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네, 이 부풀어진 지식의 수준만 남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실행을 해야지 거기서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빨갛다고 고추장이라고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 브라운색이라고 된장이라고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예. 그냥 된장이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구수한 된장. 예. 고추장은 또 매운 된장, 가벼운 된장, 시큼한 된장, 뭐, 네. 뭐 그냥 천차만별이죠. 그것처럼 책을 읽었을 때 내 거와 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내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때 소득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소득도 생기고 경제적인 소득도 생기고 사람이 결이 달라집니다. 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네.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네. 돈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왜? 똑똑해져 갖고 돈 들어올 일만 하게 되거든요. 돈 들어오지 않을 일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에 모든 것이 있다. 어쩌면 독서만 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차릴지도 모른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는 그 교육은 나라에서 하는, 예, 의무 교육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나라에 따라야죠. 저는 어, 중노년층에 독서 교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막 학교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삶을 신나게 살고
그 삶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독서를 하는 학교. 그래서 실행학교죠, 실행학교. 음. 여러분, 어, 독서는 자기답게 하는 거. 독서 왜 해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답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 훌륭한 하나하나의 작가들이 메뉴를 짜주는 거잖아요. 밥상을 딱 주는 거잖아요. 그 밥상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먹는다. 그리고 그분들이 좋다 그러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먹는 거죠.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 위기,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독서를 하면 저절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책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실행하라고 책을 그러니까 독서 전도사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거죠. 하루에 10분이라도 반드시 책을 읽으면 그 하루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단어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네. 그럴 틈을 안 줘요, 독서가. 네. 책을 읽으면 그 책이 하루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안티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어게인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네, 필수 저를 힘나게 하는 네. 요새 막 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어제는 좀 어두운 얘기를 했더니 어제는 좀 안 좋아하시는데 그거 안 좋아하면 안 되고요. 이게 내용 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 물론 그게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느닷없이 폭격을 맞으면서 느닷없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느닷없이 망가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꼭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감수하고 제가 구글의 AI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각오하고 네, 저같이 바보같이 힘들어하지 말고 네, 잘 진짜 지혜롭게 넘기라고 예, 전 영상인데요. 안 봐요. 아마 그 AI가 이렇게 다운시켰나 봐요. 왜냐면 제목 자체에도 안 좋은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보고 저는 제가 한 사람이 한 거를 내놓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그 위기를 넘기셨다 그러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갈게요. 안녕.